그 밴드 프로토콜이 뜨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똑같이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카바인데요. 네, 카바. 네, 카바가 뭐냐면은 간단히 말하면 이걸 CDP라고 하는데 네. 내가 어떤 그 플랫폼에서 자산을 예치를 받아서 네. 그 예치받은 자산만큼의 이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아, 네, 그런 걸 CDP 서비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더리움에는 이제 전통의 강호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아주 오래된 CDP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메이커다운인데요. 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이더리움을 받아가지고 다이를 만들어주는 그런 CDP였습니다. 네. 다이를 만들어주는 거였군요. 저는 이건 처음 들어봤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카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바이낸스 코인으로만 받고 있어요. 카바가 제가 알기로는 또 코스모스랑 또 연관이 되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네. 이제 카바가 또 뭐 메이저 코인을 통해서 뭐 담보로 해서 뭐 스테이블을 발행한다고 하죠. 그렇죠. 네. 네. 카바에서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낸스 코인을 받아가지고 USDX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카바에서 지금 예상되어 있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자산 종류가 첫 번째가 바이낸스고 두 번째가 XRP입니다. 그러니까 XRP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이 카바를 사용을 하시게 될 일이 아마 있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XRP를 내가 팔아가지고 어딘가에 이렇게 뭐 다시 투자를 한다거나 하면은 XRP가 내가 어딘가에 뭘 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가격이 오르면은 배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XRP를 예치를 해 놓고 USDX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서 이제 USDX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딘가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뭔가 이렇게 내가 수익이 나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수익을 얻어갖고 차익을 뺐을 때 그만큼을 이제 환급을 하고 내가 맡겨놨던 XRP를 다시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엄청난 거네요. 만약 이게 실행이 된다면 나중에 뭐. 그렇죠. 이 사실 그 카바 위에서 돌아가는 그 USDX라는 게 지금은 사실 뭔가 이렇게 받아주는 그게 없거든요. 네. 플랫폼이. 근데 기본적으로 카바는 그 역사를 보면은 바이낸스에서 IEO를 해서 나온 곳이잖아요. 네. 바이낸스랑 굉장히 엮여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뒤쪽에서 이제 코스모스랑 또 한 번 연결이 되어 있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USDX가 발행이 되면은 분명히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바이낸스 계열의 무언가에서도 아마 만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물론 뭐 이 코스모스 상에서 다른 디파이 서비스가 이제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은 큰 게 없는데 그런 게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그 시점에 이제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들을 이제 좀 받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아마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USDX 아닐까. 그렇게 되면 이제 XRP로 코스모스 디파이에 투자를 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지금 뭐 XRP 홀더분도 워낙 많으신데 뭐 카바랑 만약에 연동이 되고 나중에 생태계가 확장이 된다면 뭐 두 가지 부류의 코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XRP랑 아까 카바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카바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플랫폼 쪽으로 구현이 되는 코인이 뭐 다른 뭐 메이저랑 연관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직까지 뭐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이 생태계라는 게 코인과 코인 사이의 연결고리가 좀 접목이 돼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이 두 생태계가 합쳐진다는 건 굉장히 시너지가 커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얘들이 갖고 있는 그 시총이라는 게 작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요즘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셔야 될 거. 그러니까 뭐 미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이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 두 생태계가 합쳐지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둘이 이제 가격 체계도 다르고 네. 뭔가 이제 서비스에 사용하려면은 스테이블한 가격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합쳐지면 무조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관장하는 거버넌스 코인들이 또 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걸 찾아내실 수 있다면 좀 초기 선점을 하시면은 아마 수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보면 뭐 BTC로 또 이제 카바가 또 BTC를 뭐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을 또 예정이라고 하지 않나요? 네네네네. 그러면 뭐 XRP랑 카바 유사하게 또 BTC에도 뭐 긍정적이게 뭐 또 영향이 끼칠 수도 있겠군요. 그 BTC 같은 경우에는 사실 BTC 블록체인을 따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생태계랑 좀 엮기가 힘든 그런 게 있는데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BTC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신적인 존재잖아요. 여기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건 고난이 있건 간에 BTC는 자기 블록체인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플랫폼들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BTC가 이더리움화 되어서 이더리움 디파이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형태가 이제 가장 큰 게 랩BTC입니다. WBTC라고 하죠. 그게 또 이제 저도 이제 저번에 직접 해보니까 BTC를 통해서 또 이더리움화를 시켜서 또 뭐 다른 코인을 또 뭐 수합하거나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아예 대중에게 상용화기보다는 사실 이 디파이 쪽, 뭐 이더리움 쪽 이런 쪽이 실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사용이 되고 있죠. 사실 지금 정말 실사용의 최선두에 있는 거는 저는 이더리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4 빌리언, 빌리언이 몇이죠? 한국어로? 네, 4 빌리언 달러가 실제로 지금 디파이에 묶여 있어요. 네. 그 돈이 호구가 아니잖아요. 뭔가 이유가 내가 있겠죠. 호구에서 거기다 돈을 묶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네. 저는 지금 이더리움이 새로운 금융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 코인베이스 블로그에 이렇게 언급이 되면은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들은 상장이 되는 일이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거기에도 이제 랩BTC가 있었어요. 네. 이 랩BTC가 거기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이더리움 위에 올라와 있는 BTC가 너무나도 많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다시 이더리움으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다시 BTC로 바꾸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코인베이스에서 아마 랩BTC를 수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뭐 이더리움이 어떻게 보면 뭐 이더리움의 생태계로 구동이 되면서 다른 뭐 메이저나 여러 가지 코인들과 뭐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뭐 또 이제 XRP 같은 경우에는 또 플레어라고 있는데 XRP도 이제 XRP 플레이어. XRP 플레이어가 보니까 약간 이더리움처럼 뭐 스마트 계약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걸 봐서는 저도 복지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뭐 비슷한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코인, 옛날에는 사람들이 한 가지 코인만 바라봤지만 이 기업이 막 발행하는 코인도 있고 뭐 BTC처럼 뭐 누군가 발행한 주체가 모르는 상태로 이제 구현이 되고 있는 게 또 있듯이 아마 코인과 코인 사이에 어떤 그 상호작용이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관점을 통해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사실 그 복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더리움이 실제로 그 프로그램 안에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랩BTC, 그래서 이더리움화를 바꾸는 것, 그걸 하니까 좀 놀랍더라고요. 네, 그러면 중요한 점은 만약에 이 디파이를 통해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디파이를 얘기하기 앞서서 C파이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네, 디파이와 C파이. 네, 그 C파이의 경우에는 중앙형 금융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자산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쵸. 관리하는 주체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넥소라던가
네. 크립토닷컴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지금 카드사로는 스와이프 같은 게 있고요. 네. 블록파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CeFi입니다. 중앙에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관장하는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거를 이제 CeFi라고 하는데요. 네. CeFi들의 장점은 그 이자율이 좀 일정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해놓은 이자율을 계속 지속적으로 스테이블하게 제공을 해줘요. 네. 근데 이제 디파이는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디파이는 네트워크 상황이라든가 사람들이 얼마나 해당 토큰을 원해서 대출을 해가거나 뭐 다시 환급을 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이율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네.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율이 엄청 높았다가 엄청 낮았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근데 잘못하게 CeFi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등락폭이 크다라는 거네요. 결국 디파이는. 네. 그렇죠. 이율의 등락폭이 큰 거죠. 아, 그쵸. 이렇게 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 CeFi 말고 이제 디파이를 얘기를 해보자면 디파이는 여러분 그 CeFi의 디파이와 가장 차이점은 CeFi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그 CeFi의 주소로 보내는 거예요. 네. 전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토큰을 여러분들의 지갑에 넣은 상태에서 디파이 프로토콜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연결을 하고 그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컨트랙에다가 이제 내 토큰을 올려놓고 그 스마트 컨트랙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 이율이라든가 랜딩 수익에 대한 거를 제가 받는 거죠. 아, 그러니까 주체가 있고 없고가 다르고요. 네. 내 자산을 저쪽에 보내냐 아니면 내 지갑에 넣어놓은 채로 연결만 하느냐 이 차이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CeFi와 DeFi 차이,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여기서 컴파운드에 대해서 좀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컴파운드 코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슬란 자라키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슬란 자라님, 컴파운드도 일종의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CDP예요. 이제 자산을 받고 어떤 다른 자산을 이제 민트를 해주는, 그러니까 발행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컴파운드가 사실은 원래 그렇게 좀 핫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컴파운드 자체에서 제공하는 이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파이는 사람들이 많이 원하면은 좀 이자율이 왔다 갔다 하고 아예 또 없으면은 이자율이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트래픽이 유지가 돼야지 이제 높은 이율을 발생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사실 그 이자율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뭐 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을 이렇게 넣어놓는 걸 하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컴파운드에서 우리는 예치를 해 놓으시는 분들께 컴파운드 토큰을 지급하겠습니다. 이 컴파운드 토큰은 컴파운드 플랫폼 내에서 여러분들이 투표에 사용하실 수 있고 나중에 매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컴파운드를 제공을 해준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코인베이스가 컴파운드를 상장시켰습니다. 라고 빵 터뜨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디파이 폭등? 디파이 폭풍? 떡상? 그런 게 시작이 된 거죠. 떡상의 시작이다. 컴파운드에서 여러분들이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더리움도 있고 다이도 있고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거든요. USDC, 테더, 뭐 TUSD 이런 것들을 랜딩을 해 놓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한 2에서 5% 정도의 이자를 줍니다. 연이율. 근데 그러면서 그걸 예치를 해 놓으면서 이제 또 컴파운드 토큰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중 투자가 되는 거죠. 이자를 받으면서 컴파운드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인기가 없었는데 코인베이스에서 컴파운드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떡상을 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컴파운드 토큰을 받기 위해서 컴파운드에 돈을 많이 넣다 보니까 컴파운드의 시총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금의 유입으로 시총이 높아졌다. 이렇게. 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도 뭐 성장하게 되면서 또 컴파운드 쪽도 긍정적으로 될 수 있다. 뭐 이런 뭐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컴파운드는 사실 그 디파이 쪽에서도 거의, 그러니까 디파이 쪽에서는 안전자산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코인베이스가 투자를 했고 코인베이스가 껴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오늘 뭐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디파이와 뭐 시파이 차이와 뭐 지금 뭐 핫한 또 뭐 메이저 중에는 뭐 XRP, 뭐 BTC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연동이 될 예정인 내용도 있었고 뭐 체인링크도 잠깐 언급해 주셨고요. CDP요. 네. 굉장히 이더리움만 여기서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까지 이더리움 생태계가 확장된지는 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무래도 시장 초입이니까 그렇겠죠. 그쵸. 아무래도. 그래서 일단 뭐 결론적으로 좀 제가 좀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신 뭐 이더리움은 결국 한 가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ERC20 토큰 외에도 다양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고 지금 그에 따라서 또 디파이와 뭐 스테이블 등등 여러 가지 뭐 그런 핫토픽이 이슈가 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기서 일단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약 거의 뭐 200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새벽 1시예요. 여기 이제 전화를 마무리하기 전에 복지사님께 좀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딱 한 뭐 3개에서 다, 3개 정도만 받을까요? 네,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네, 돼요. 3개 정도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딱 3분 받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서 지금 좀 번잡하긴 한데, 제가 내용을 좀 집중하면서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좀 관리가 안 된 것 같은데, 뭐 관리자분, 네, 오영님 일단 드릴게요. 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레이도 사실 제가 이전에 많이 얘기해드렸는데 제 초기 방송이 클레이 지갑이었거든요. 그 얼마 전에 클레이가 50 클레이를 지급한 이벤트도 했었고 굉장히 핫하죠. 아무래도 카카오라는 그 브랜드 그런 네임을 달고 나온 거 자체가 또 이제 굉장히 또 호재가 되지 않나. 실제로 제가 이전부터 클레이 특집도 설명드린 내용이 있는데 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기 보시면요. 클레이 D 앱도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생태계 확장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사용하는 카카오 외에 블록체인 기반의 많은 플랫폼들이 등장하게 될 거고 지갑도 이미 이제 생성이 됐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클레이튼과 관련된 건데 카카오와 관련된 건데 크립토 드래곤이라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미 실사용이 되고 있는 상용화가 된 게임이 있어요. 크립토 드래곤.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확장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 상승을 해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뭐 가격 예측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뭐 가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일단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뭐 몰빵보다는 분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클레이가 지금 떡상했다 해서 뭐 풀대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복지사님과 통화하는 거는 저희가 뭐 어떤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시나리오 각본 없이 진행했다는 점,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일단 질문 받고요. 내용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뭐 제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더리움을 관심 없다가 이더리움 알고 싶으시거나 다른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코인 복지사 검색하셔서 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일단 네. 홍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추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저는 그 질문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번만 물어보는 건데, 저는 어떤 코인이 좋아요라는 거를 댓글에서도 하루에 엄청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이게 좀 제가 간단히 그냥 원포인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안 오른 걸 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아예 안 올랐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올라갔다가 심하게 조정을 먹었거나. 네, 저는 그런 거를 좀 위주로 봐요. 그리고 디파이 쪽에서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이 좀 시작한 지 아예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아예 시작을 안 했거나. 네. 그런 데다가 소액을 넣어서 그냥 크게 불리는 거를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보다는 안 오른 걸 위주로 좀 보면서 대응을 한다.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밴드 프로토콜이 저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밴드 프로토콜을 사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바닥에 안 오르거나 아니면 올랐다가 이번에 며칠 전에 하락하면서 같이 떨어진 애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줍는 게 더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복지사님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 무엇인가요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주님 답변은 좀만 이따가 진행할게요. 네.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토큰은 사실 이더리움이거든요. 이더리움. 그쵸. 뭐 이더리움인데, 네, 그쵸. 이더리움인데 제가 이더리움을 온전히 갖고 있질 않아요. 온전히 가지고 있지 않고 제가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다가 뭔가 투자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그 이더리움을 통해서 ERC20들을 사거든요, 보통. 네. 요즘 탈주한 거래소들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네.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토큰이든지 그냥 한 번에 수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건 이더리움이지만 결국에는 때가 되면은 이거저거 사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또 이더리움이 하나도 없다가 이게 또 가격이 또 확 오르면 다 이더리움으로 바꿨다가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숫자를 늘리고 있는 거죠, 사실. 결국엔 이더리움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디파이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또 디파이 생태계는 무궁무진으로 확장이 될 거고 이더리움이 지금 또 어떻게 보면 뭐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뭐 시총 면에서는 BTC가 뭐 주도를 하고 있지만 이더리움에 관련된 애들이 사실 자식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요즘에도 요 근래 또 핫하지 않았나.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데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블록체인이 정말로 쓰일 거라 생각하시나요? 라고 성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단 당연히 이미 실사용 중이고요. 그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 복지사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거였죠?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블록체인이 정말로 쓰일 거라 생각하시나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도 이미 쓰이고 있는데요. 그쵸. 네. 저는 실사용이라는 그거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제 선두에 서게 될 게 이제 카드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크립토 데빗 카드, 그러니까 체크 카드인데 이게 사실 다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팝업이라고 하죠. 카드에 넣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우선적으로 블록체인이 먼저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데이터 보관이라던가 아니면은 5G 시대에 이제 자율주행 차량들끼리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도 블록체인이 사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한 10수년 안에는 블록체인이 굉장히 대중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 3개 정도 봤는데 일단 마지막 크로크립토닷컴 코인 장기 보유는 어떤가요? 카드 및 이자가 매력적이라서 쭉 가고 싶어요 라고 있네요. 크립토닷컴 코인, CRO 코인 저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네.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코인을 투자를 할 때 누가 장기적으로 관점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그거를 믿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이 코인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아로 크립토닷컴 카드를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시아로 코인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스테이킹을 하게 되니까 장기를 보유할 것 같습니다. 제가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한,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한 아마 시아로를 계속 들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 복지사님 내용과 뭐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고요. 저 이거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동현님이 지금 크립토닷컴 카드를 생각을 하시면은 최근에 이제 스와이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스와이프 SXP 토큰인데요. 스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닷컴이랑 되게 굉장히 경쟁 구도예요, 사실. 네. 그래갖고 뭔가 뭐 제휴되어 있는 거라든가 뭔가 이렇게 페이백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 되게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스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백 되는 물량을 BTC로 페이백해 주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최근에 이제 스와이프 토큰이 좀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장기적으로 이제 예치해놓고 카드를 쓰고 싶으신 분들은 시아로를 포함해서 이제 스와이프 쪽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구독 시청자분들을 또 챙겨주시는 배려 되게 좋았고요. 일단 여러분 오늘 시간인지라 복지사님 내용과 일단 질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네, 여러분 코인복지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마무리까지 멘트 치는 거,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봬요. 네, 다음에 또 제가 뭐 기회가 되면 뭐 복지사님이랑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 재차 진행을 할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뭐 주식이나 뭐 코인 내용이나 아까 제가 말을 많이 못했잖아요. 그 복지사님의 초대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핵심은 복지사님이 주도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 대한 내용이나 그런 거는 이제 10분 뒤에 제 2편에서 뵙겠습니다. 이따가 2편 진행할 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단 제 2부에서 뵙겠습니다.